이번 시간에는 186페이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함께 반항하십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파트는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시험에 나올 때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기반설 부담구역과 기반설 설치계획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가 문제입니다. 그걸 봐주셔야 되거든요. 우선 2번 보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 해서 옆에 페이지에 개발행위 6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건설, 건축, 공장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그리고 제가 간혹 숙제를 해달라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아마 제가 첫 번째 숙제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이번 3월달에 처음 공부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예, 보라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가 바로 2월달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봐줘야 됩니다. 지금 방금 보시는 이 6가지 설명하는데, 그때 사용했던 시간이 아마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를 여기에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1. 재해복구나 재난소를 위한 응급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경미한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경미한 행위와 관련되어 기억해 주실 것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장기 발전 방향, 비전 제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미한 행위가 없습니다. 대신 도시군 관리 계획은 현실에 관한 집행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 생길 수 있고 특정 절차를 생략했던 게 있었습니다. 여기도 개발행위도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현실입니까? 현실. 그래서 이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190페이지는 개발행위 기준이라 해서 허가 기준으로 1. 허가의 기준 면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기준 면적과 관련되어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주거적, 상업지역 등에는 10,000 미만, 공업지역은 30,000 미만,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0,000 미만인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000 미만. 지금 숫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숫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방금 보셨던 개발행위와 관련된 기준 면적은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걸 이해하신다고 하면 얘는 공익사업이겠습니까? 사익사업이겠습니까? 사익사업에 해당되게 됩니다. 미만이란 말만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번,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3번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주변 환경, 경관, 그리고 기반 시설, 기환경이죠. 기환경에 적합한 때 허가받을 수 있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허가의 용도별 기준이라 해서 허가의 용도별 기준이라 해서 박스 보시면 박스 보시게 되면 시가와 용도란 말 보시는데 끝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가로 넣습니다. 앞으로 주상공이란 말 보게 되면 뭐로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시가화 용도입니다. 그리고 2번 유보용도, 그리고 3번 보전용도가 있는데 얘는 녹간농자가 유보용도와 보전용도입니다. 그 중에 유보용도로서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적 가로 해놓으시는데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자개생입니다. 그리고 얘가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유보용도와 관련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하여 심의 동그래 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강화 또는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장소가 자개생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3번 보전용도와 관련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심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강화 동그라미 넣습니다. 여기에는 완화란 말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으시고 자개생을 제외한 녹간 농자를 모두 보전 용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성장관리 방안은 우리 교재가 좀 미리 만들어진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약간 좀 빠졌습니다. 아마 교정할 때 좀 건너뛴 것 같은데 이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다만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성장관리 방안 내용이 시험에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194페이지에 허가 신청이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1번입니다.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기반설 설치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그에 필요한 용지,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계획서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환경입니다. 그리고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의견 청취란 말이 있습니다. 1. 시행자 의견 청취, 2. 관리청 의견 청취. 옆에다가 조건부 허가란 말만 적어 놓습니다. 조건부 허가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의견 청취는 총 5번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와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허가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드렸도록 되어 있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의 의견 듣는 것과 관리청의 의견 듣는 것 총 5번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지금은 그렇게 봐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적으라고는 이야기 안 드렸는데 이건 제 기자가 정답입니다. 박스 보시게 되면 1번부터 다음 페이지 꽉 채우고 옆에 페이지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나를 다 외울 수 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하느니 다른 거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얘는 나오면 잘 찍자. 나중에 실력이 충분해지시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잘해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결정 통지 찾으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으면 15일 이내 15일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 며칠 만에 처리됩니까? 15일. 나중에 실무를 해보시게 되면 이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실무에서는 6개월, 8개월인데 법에서는 명목상은 며칠? 15일. 그래서 15일 내 인허가 처분 안 해줬다고 남양시장님 쫓아가셔가지고 멱살 잡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한 6개월, 8개월은 그냥 기다리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한 단 넘기시면 조건부 허가라는 말 우리 보실 수 있고 5번 이행보증금 사셨는데 이행보증금은 누가 내겠습니까? 이제 고수가 되셨습니다. 그걸 구분할 정도면 이제 고수가 되신 겁니다. 다음 페이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필요 없으시고 201페이지에 준공검사란 말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준공검사와 관련되어 박스를 잠깐 보시게 되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재치 4가지가 준공검사 대상이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187페이지 봐주시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날 첫 수업을 잘못했는지 원래는 이번 주에 국토개혁법이 다 끝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싹 무시하고 그냥 딱 지나가야 되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다들 이상한 표정으로 눈빛을 보셔가지고 진도를 못 뽑았습니다. 다 모르는 표정들이 하시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아는 표정이었으면 싹 잘 지나갔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잠깐 확인하실 것이 개발 행위 허가를 함께 보십니다.
여기 개발행위와 관련되어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저 개발행위는 도시, 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는, 저촉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인 공익사업에 도움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면 규제 가할 필요 있죠. 그래서 허가받은 때만 해당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 건축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아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개발행위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을 제외한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개발행위라 하고, 이러한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도움이 된다, 방해된다, 방해되는 행위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만 허가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표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187페이지에 6가지 행위를 개발행위라 하고 있습니다. 예, 숙제입니다. 숙제해 주실 거죠? 얘를 무조건 봐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쪽은 23회 이후에는 지금 이 파트가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아주 열심히 한 적이 있는데 하고 나서 항상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안 나올 텐데 역시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숙제에 대해서는 11월, 12월 달이나 1, 2월 달에 아주 열심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꼭 얘를 숙제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걸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중에 좀 경미하거나 이미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친 행위라고 하면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실제 저촉되는 행위라면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시험에 내게 되면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틀린 정답으로 등장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저 도시군 계획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닙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4번을 함께 보시면서 3번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4번은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각각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규모가 크고 공익 사업이라고 하면, 규모 크고 공익 사업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인데, 규모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 아닙니다. 만약 우리 학원 건물을 20년 뒤에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하게 된다면 그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걸 하고자 한다면 소재지 특광시군에게 허가받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익사업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공익사업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중에 공익사업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특광시군에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기억나시죠? 개발사업, 정비사업 기억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설로 결정되었다면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학교 만들거나, 만약 터미널 하나 만든다면, 그리고 우리 남양주에 앞으로 법원 만들 부지가 결정되었다 하더라고요. 다산지구에 만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법원 만들게 되면 그것은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축물 건축은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었던 넘버 2가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재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입니다. 그래서 간혹 홍수가 발생해서 많은 이재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들을 응급 수용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체육관 같은 시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 만들고자 한다면 걔는 건축물 건축에 해당되게 되는데, 특별히 재보고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라고 하면 허가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경미한 토지 분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메기 키우는 곳 있지 않겠습니까? 그 메기 키우는 곳을 육상, 어류, 양식장이라 표현하는데 얘는 개발인 허가 대상입니다. 그거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얘만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숙제하기로 동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허가 대상 찾으셨죠. 다음 각과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허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현재 개발행위 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허가 받아야 된다? 특광시군의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 18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도시군 계획사업 추천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행위는 특광시군의 허가를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설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하는데,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특광시군에 허가받아야 된다? 초과라는 말은 필요 없고요. 얘가 도시개발 사업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고 결정은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했죠. 특광시군 본인이거나 그자보다 높은 자가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대해서는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여기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 철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토지의 형상 변경, 토지의 형상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공유 소면 매립,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산에 흙을 파내는 것이 있다면 그게 절토이고요. 저 파낸 흙을 농경지나 또는 저수지를 메꾸는 데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성토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농경지에 도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냥 도로 만들어서는 싱크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안을 다지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정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스팔트 깔게 되면 그것을 포장이라 하는데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을 뭐라 한다? 토지 형상 변경. 저 형상 변경은 바로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속에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가 좀 애매하게 냈는데 1번, 2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3번 찾으셨죠. 지목 변경 소반하는 경우, 지목 변경 소반하는 경우는 개발행 허가 대상입니다. 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여기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이 형질 변경이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었다면 허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지목 변경이 전에서 답으로, 답에서 전으로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면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조합면에 농경지 방문하시다 보면 한 해 농사가 모두 끝났을 때 지력이 다한 농지의 경우는 다른 곳에서 흙을 사다가 농지 한가운데 쌓아놓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흙 쌓아놨으면 그게 뭐다? 성토입니다. 그 성토하는 것은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이러한 것들은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다양한 법은 우리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접합니까?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접합니까?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접합니다. 우리 헌법의 평등권은 상대적 평등이 특징이거든요. 만약 이걸 절대적 평등으로 바꾸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북한 쫓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련이나 중국의 1970년대 경제를 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평등을 강조하게 된다고 하면 간혹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도시민과 그리고 농어민으로 대한민국 구성원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 농어민에 대해서는 상대적 평등 가하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는 혜택, 복지 다양하게 인정해야 되고, 도시민은 세금 많이 내지만 좀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농민이 되거나 또는 어민이 되게 되면 나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농업인이나 어업인 되게 된다면 한 17종류의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잠수 잘하십니까? 만약 잠수 잘하셔서 해남, 해녀가 되시게 된다면 그때는 5개 지원금이 더 추가됩니다. 그거 따지게 된다고 하면 아마 농촌에 사는 것도 괜찮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농민. 저 농민이 이거 사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지목 변경은 우리 칠갑산이라는 노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칠갑산에는 콩밭 매는 아낙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칠갑산은 한참 인기 끌었습니까? 1년 정도만 인기 끌다 말았습니까? 칠갑산이라는 노래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칠갑산에 산이라고 하면 공간정보법에 따르게 되면 지목은 뭐다? 임야입니다. 이곳에 콩밭 만들게 되면 그 콩밭은 지목이 전이 되거든요. 허가받지 않고 지목 임야인 땅을 지목전으로 바꾸시게 되었다고 하면 그분은 잘 살고 계시겠습니까? 교도소에 갔다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교도소에 갔다 오시다 보니 그 칠갑산이 잠깐 인기 반짝하고 그냥 끝난 것 같은데요. 예, 그 아낙네가 지금 교도소 가 계시기 때문에 인기가 없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산을 농지로 바꾸고자 한다면 산지 전용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 받지 않고 그냥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둘 다 농지이죠. 농지가 농지로 바뀌는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그때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가 좀 명확하게 안 돼 있는데 우선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
출제위원회에 위촉되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마음엔 들지 않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속채취라는 말을 보셨고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것을 보셨습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토속채취는 채석장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 분할은 우리가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지번 100번째인 토지를 두 분 차제에게 상속하게 되면 100-1번지와 100-2번지로 쪼개지는데 이 선 하나 긋는 것은 그게 토지의 분할입니다. 저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서는 공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우리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게 되면 그게 물건 적치입니다. 공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보셨던 6가지 개발 행위 중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그리고 토속 채취, 이 4가지 행위는 공사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특광시군에게 허가받게 되면 공사 다 끝났을 때 준공금사 대상이 되지만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적치 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준공금사 대상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시험 형태로서 만약 토속 채취가 완료되었을 때 특광시군에게 준공금사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토지 분할이 완료되었을 때 특광시군에게 준공금사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 틀립니다. 여기 분할과 적치의 경우에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 없는 개발 행위이기 때문에 준공금사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여기 경미한 행위가 완료되면 준공금사 받아야 된다? 이 경미한 행위는 시장 군수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농지 한가운데 남의 땅에 흙을 사다 쌓아놨다고 하면 그게 토지 형질 변경의 성토이거든요. 시장 모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시장에 꼭 준공금사 받아야 된다? 모르게 했으면 모르게 끝나는 것이죠. 대신 허가받고 건축물 건축 등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준공금사 받아야 되고, 허가받고 분할이나 물건 적치, 물건 쌓아놓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 공사 완료된 때는 준공금사 대상 아닙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 그냥 건너뛰시고 2번 나중에 문제풀이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을 1번 재해복구나 재난소를 위한 응급조치 찾으셨죠. 긴급하다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정상적인 개발행위 허가 절차 진행하면 몇 개월? 6개월.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뒤에 거주시설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3줄 위에 올라가십니다. 다만 응급조치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주셔놓습니다.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후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응급조치 당시에는 허가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후 신고 대상이다. 그리고 2번 그냥 건너뛰시고 3번입니다.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에 경미한 행위 찾았습니다. 그 중에 1 건너뛰시고 2 공작물 설치 찾았습니다. 3번 찾으셨죠. 녹관농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가로를 넣습니다.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은 농사 짓는 땅이죠. 이러한 곳에 비닐하우스 만들게 되면 10평짜리겠습니까? 100평, 200평이겠습니까? 100평, 200평. 큰 것 만든다 할지라도 농민을 위한 농업행위로서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놓습니다. 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은 환경 보전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곳에 1000평짜리 비닐하우스 만들게 되면 주변 자연경관 훼손할 수 있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빠지고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로 속에 육상어류양식장 제외한다. 육상어류양식장 제외한다. 추천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녹지지역, 생산 녹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농업과 임업을 위한 땅이죠. 이곳에 200평짜리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곳에 학교 만들기로 결정했거든요. 저 비닐하우스 제거하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 금방 제거할 수 있다. 금방. 그래서 가끔 이 비닐하우스에 태풍 불게 되면 흔적도 안 남아나던데요.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의료 양식장으로서 메기 키우고자 한다면 땅을 파야만 메기 키우는 장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곳이 학교시설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제 파놓은 땅을 메꿔야만 학교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에 방해된다, 도움된다. 방해되는 육상의료 양식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 시험에 농림 없는 비닐하우스 안에 목적이 육상의료 양식장인데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라면 틀리라는 것. 현재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개발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큰 문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5번 보게 되면 토지의 분할입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허가. 그리고 5번 너비 5m 여러분의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 이 1번, 5번에 대해서는 숙제로 봐주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사도 개설 허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끝나긴 끝나더라고요. 이거 사도는 개인이 만드는 도를 말하는 겁니다.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 3, 4입니다. 2번 찾았습니다.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공공용지부터 공용지 가로 해놓습니다. 2번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행정재산 쳐놓습니다.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양여하기 위한 분할, 일반재산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4번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의 분할, 도시군 계획설부터 지형도면 고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제 우리 이걸 해주시는데 우리 국유재산법이라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민법 시간에 잠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공인중개 자격 따고 또 감정평가 자격증도 욕심내신다고 하면 토익 700 나오면 감평 1차 영어는 면제되거든요. 그리고 감평 시험을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1차에 보게 되는 감평 쪽에 학개론과 민법 그리고 부관법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등기법도 있는데 이게 우리 시험보다 1차가 얘가 아주 쉽습니다. 대신 2차가 논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논문은 첨삭지도만 한 3개월 잘 받으시면 감평 자격증 따시는 것도 쉬우실 겁니다. 감평 1차 시험과 우리 시험 비교하면 누가 더 난이도 제가 2002년도, 2003년도에 감평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부관법을. 우리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유재산과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행정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행정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반 재산인데 우리 시효 취득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게 가능한 국유재산은 뭐만? 일반 재산만. 그리고 이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그리고 기업용재산과 남대문, 동대문 등의 보존재산으로 행정재산이 분류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 영화 제목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공공의 적은 불특정 다수의 적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을 뭐란다? 공공용 재산이라 하고 공적 업무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청이나 법원 방문하게 되면 그 출입증을 가지고 있을 때만 출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청이나 법원 건물을 뭐란다? 공용재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용용지와
공공용지를 분할하기 위한 토지 분할은 그 행위 주체가 민간입니까? 국가입니까? 국가,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하는 행위일 때 따로 특권수준에 허가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한다. 그리고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형, 하기 위한 토지 분할. 주체 누구입니까?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따로 허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의되고 지정되면 고시되었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지정되는 고시 한 날부터. 그러면 장래 그곳에 도로, 학교 만들어짐으로써 나라 땅이 된다는 이야기죠. 미래 나라 땅이 되는 것이라면 그 분할 주체는 누구이다?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3, 4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특광수준의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얘가 잘 나오던데요. 도시공계획 사업,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재난 수를 위한 응급조치, 분할, 그리고 육상, 의료, 양식, 장이라고 하면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실 거죠? 올해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만 잠깐 보고 끝내실 겁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행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저 개발행위는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재치, 토지 분할이죠. 그런 행위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행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6가지 행위 중에 가장 돈 되는 것은 뭐다? 건축물 건축입니다. 여기 건축물 건축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기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 시작해 나가는 게 건축법일 텐데 이 건축법에서는 저 건축물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물 바라보게 되면 그 건물 안전한지 그걸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고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무엇을 고려한다? 기환경. 그 중에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의 인구가 65만, 66만인데 딱 66만만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수도가 공급 중이거든요. 여기에 10만 명이 더 살 수 있는 큰 건물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공급되는 전기, 수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이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10만 명 더 살게 된다면 한정되어 공급되는 전기, 수도를 나눠 써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단전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개발 사업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충분한 기반설이 공급될 수 있는지 그것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추구하고 있는 건축물의 중요한 지표는 뭐다? 기환경. 그래서 저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기환경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안전과 관련된 서류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안전은 건축법상 문제이고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오직 뭐만? 기환경만. 그리고 이런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15일 내 허가 불허가 여부를 통지하게 되는데 현재 개발행위는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도시군 단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 누구? 특광시군이 개발행위 허가권자인데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몇 개 갖출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규모는 크다, 작다. 만약 규모 크면 그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대상이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규모 작아야 됩니다. 뭐 10,000, 3만, 5천 그거 작년에 나왔습니다. 올해 안 나옵니다. 그냥 규모 작다 미만이란 말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그런데 우리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했다면 저 용도 지역 대상 절차란 말 기억나시고 끝에 뭐 기억나십니까? 행위제한.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시길 위락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 그런데 이번에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인데 나이트클럽 만들겠다고 합니다. 허가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이트클럽은 어디에만? 상업지역. 그래서 우리 버닝썬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버닝썬은 상업지역에 만들어진 호텔이겠습니까? 준주거지역에 만들어진 호텔이겠습니까?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위락설로는 정상적으로 허가 못 받으니까 이종 근린 생활설인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받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찌르니까 그 책임 맡으시는 분이 경찰총장님께서, 경찰총장이라는 거 없거든요. 그분께서 괜찮다고 했다고. 뭐 조사 안 나갔다 하던데요. 그런 건 일단 적어놓고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위락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현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면 그 개발의 허가 신청은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한 것입니까? 부적합한 것입니까? 부적합하기 때문에 허가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환경입니다. 충분한 도로, 전기, 투도시설 확보된 때만 허가받을 수 있지, 이 요건 갖추지 못하면 허가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실 이야기지만 얘만큼은 조건부 허가 가능하거든요. 조건부 줬다면 뭐 내야 되죠? 이행보증금 누구만 낸다? 민간만. 그리고 이런 개발행위 허가받아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6가지 개발행위 중에 4가지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받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는 것은 분할, 적치. 저게 개의거든요.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다음 주에 190페이지부터 저걸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